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열린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비둘기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우리에게 비둘기스러운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파월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간단히만 체크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월 형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고 놀랍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이겠죠? 또한 현재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과도한 금리 인상과 부족한 금리 인상 사이에 균형이 맞춰졌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의 금리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날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죠. 정말로 우리에게는 산타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파월 형은 IMF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토론에 패널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비둘기스러운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줬습니다. 연설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줬었죠. 하지만 이때 한 말을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목표에 달성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말을 딱 들으면 섬뜩해 보이죠?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연준회의 때와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파월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때 당시 파월은 40년 전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과거에도 물가가 진정되었다고 안심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속으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다고 방심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코로나 때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조금씩 회복하면서 3%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죠. 실업률이 올라오면서 노동시장도 둔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물가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것도 금리 인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잃고 소비를 덜 하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찾아서 돈을 많이 벌고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실업률 상승이 물가 목표치 2%의 진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몇몇 연준 위원들 역시 매파적인 말을 또 했는데요. 왼쪽에 계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인플레를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오른쪽에 계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가 아직 너무 높으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파월 형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네요. 도대체 연준 위원들은 우리를 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일까요? 왜 자꾸 금리를 더 올린다고 우리를 협박할까요? 그냥 편하게 금리 동결이라는 말만 해줘도 우리는 알아서 투자를 할 텐데 말이죠.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를 넘어가니마니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11월 연준회의에서 파월은 적정금리라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국채금리 5%가 파월에게 부담을 주었나 봅니다. 고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자 그 이후 자연스럽게 금리가 싹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채금리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파월의 선물과 함께 금리가 내려오자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급등해 버렸는데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를 소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집니다. 그럼 파월은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올려왔는데 도로 아미타불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금리 올린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월은 이것을 막기 위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 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조심해. 그래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최근 이틀 정도 주가가 눌러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파월은 더더욱 센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연준은 비둘기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또 막기 위해 연준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입니다. 미시간대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달 연속 전월 대비, 예상 대비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기반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파월 형은 점점 더 센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다가 국채금리가 다시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면 또다시 약한 발언을 할 것이고요. 이게 무한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돼야겠죠? 인플레이션만 완화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매파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준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니 내리느니 말만 이렇게 하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경제는 실업률도 높아지고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파월령 입장에서는 쓸만한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더욱더 좋아져야지 이거 믿고 금리를 더 올릴 텐데요. 경기 피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채금리라는 것은 성장률에 비례해서 움직이는데요.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4.9%였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2.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5%까지 국채금리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라도 국채금리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연준이 고금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한계치에 대해서는 최근 몇 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즉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 적당한 비중만 투자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11월 10일 미국의 섹터별, 종목별 미국 주가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반도체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꺾이지 않고 적당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속되면 미국 경제는 조금씩 꺾일 수가 있다고 봐요. 야금야금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황에서 강한 침체가 오냐, 약한 침체가 오냐, 아예 경제가 무너지냐, 이러한 세 가지 경로를 모두 다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경로 모두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최대한 성장이 잘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비중을 조금씩 국채로 옮기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